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보면 입지 조건, 여기는 입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학교, 시장 등의 입지 조건,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학교, 시장 이런 것도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면 확인 설명서 서식에도 기재하는 게 바람직한데 보니까 이번에 서식에 학교는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빠졌더라고요. 입지 조건이. 예? 판매 의료시설만 빠졌구나. 도대주. 그렇네요. 도대주, 교판. 이게 맨 마지막 이게 판매시설, 판매 의료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빠졌네. 교육시설. 교육, 그 확인 설명에는 보니까 교육, 시장, 학교, 시장 등의 접근성 이런 거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서식에는 판매시설, 왜냐하면 서식이 이번에 많이 추가되니까 또 장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줄인 것 같아요. 판매 의료시설은 빠졌네요. 이마트 어디 있는지 이런 거. 그럼 도대주 교판에서 이제 판 맨 마지막 거 빼야 돼요. 도대주. 1의 서식은 도대주, 2의 서식은 1의 서식은 도대주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계약서 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다만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중개 완성된 때에 작성하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5년 동안 보존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으면 따로 보존 안 해도 됩니다. 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고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 근데 이번에 확인 설명서 서식 바뀐 거 보면 아까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이런 거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교부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 밑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돼 있어. 이걸 확인했다 안 했다 확인받았다는 걸 세입자도 거기에 거기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돼 있다고. 맨 마지막에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돼 있고 최우선 면제에 관해서 설명드렸는지 거기 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번 더 하도록 돼 있어요. 이번 7월 10일 바뀐 서식에 보면. 자, 그 다음에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의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필요적기 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자, 84페이지 우리 방문각 교재 84페이지. 대표 유형이죠. 메뉴에 있는 대표 유형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대필은 하면 안 된다고요. 행정사가 대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대로 찍어주세요. 도장만 해가지고 도장만 찍어주면 나중에 책임져야 된다고요. 확인도 안 하고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10만 원 받고 명판 도장만 찍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 작성해야 되고요. 작성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되고요.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이중계약서 적으면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좀 전에 임취할 수 있다.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53번 맨 밑에도 보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맨 밑에 보면은 그게 동그라미 4번에 이중계약서라고 있죠. 53번 맨 밑에 찾았어요? 동그라미 4번 임의적 등록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라고 돼 있잖아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같은 말이에요. 어떤 강사들은 또 상등치, 임등치, 저는 임치,
상취 다 같은 말이라고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라고 해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84페이지 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38번. 아닌 것은 했는데 거래 예정 금액 아니죠. 실제 거래 금액을 적는다고. 실제 거래 금액,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설명할 내용, 취득 시 부담할 조세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아닌 것 3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죠. 거래 예정 금액은 시세라고 했잖아요. 실제 거래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가장 공부 잘 되는 거는 직접 책을 갖다 필기 다 해보면 기억에 오래 남기는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도 그냥 저번 주까지 사진 찍어가지고 했다가 이번 주에는 지금 실제로 다 쳐봤어요.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요. 강의하는 시간보다 이 자료 만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다음 주는 수업 없고 다음 주 그 다음 날 특강이죠. 다음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공법하죠. 네. 특강 들으세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특강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하다가 무리하면 주고 안 하던 짓을 하면 사람이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원서 접수해야 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제 개인적인 걸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특강 일단 아는 것 같아도 들어놓는 게 나중에는 시험 보는 날 도움이 될 거예요. 듣고 나면 들으나 안 들으나 당장 표는 안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이에 가슴 속에 조금씩 누적되어 있다가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계약서 작성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40번, 85페이지 40번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만 X죠. 개업공개사만 X입니다. 개공, 소공 둘 다 해야 됩니다. 소공이 작성했으면 둘 다 해야 되고 개공이 작성했으면 개공만 하면 되죠. 만 때문에 틀렸습니다. 분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책임자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암기 프린트 9번에 맨 마지막 9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가지만 한 경우 업무정지 사유다. 이게 맞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약서는 5번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합니다. 협회가 표준서식을 정한다. X입니다. 43번입니다. 86페이지. (43번) 틀린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1번 1번 법정서식 없다 했죠. 법정서식 없고 다만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지금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권장하는 계약서 없다. 현재 법정서식. 그래서 계약서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거 해도 됩니다. 근데 중개업을 하면 다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그 정보 제공 업체에서. 자, 그 다음에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임의적 취소 또는 업무정지, 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맞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 요거는 책에 없는 거네요. 이 빨간 글씨 안 적는다 해놓고 또 적었네요. 빨간 거 지금 안 보이죠? 잘.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작성해야 된다네. 작성해야 한다. X.
기출문제입니다. 법정 서식 없다고 했습니다. 3년간 보존해야 된다. X 5년 보존입니다.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죠.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업무정지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해야 됩니다. 지금 빨간 걸 잘 안 보이네요. 빨간 게. 답 5번입니다. 다 안 보이더라도 5번은 다 보이네요. 지금 정답은 분사무소 소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개사와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지금 틀린 부분을 강조한다고 빨간 걸로 또 모르고 적어가지고 노란 걸로는 적어야 되는데 5번이 답입니다. 5번. 요건 책에 없는 거죠? 5번입니다. 5번 다 비슷비슷해요. 문제가 어쨌든 비슷비슷하다 전부.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내니까. 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고 5년 보존. 공란, 빈칸 나누면 안 됩니다. 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무조건 빈칸 다 채워야 돼요. 빈칸 나누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인적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에 인적사항을 공란으로 나누면 제가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되팔고 맨 마지막 산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에 적어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명 적어야 됩니다. 정해진 서식 없습니다.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 4번이죠. 기억, 니은, 디귿 틀렸잖아요.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기출문제 아닙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금융계약서에 관해서 명문 규정이 없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대리 규칙을 물은 거잖아요. 금융계약서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있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요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 없습니다. 중개보수영수증 법정서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은 법정서식 있습니다.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낸 문제예요. 어렵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 이거는 기출문제 아니니까 좀 어려울 겁니다. 법정 서식,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어요. 이게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현업에서는 영수증 교부해요, 안 해요? 중개보수 받으면? 해요. 하는데 그게 법에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고. 옛날에는 법정 서식이 있었어요. 법정 서식은 다 크게 돼 있잖아요. A4용, B5 용지처럼 크게 돼 있는데 지금 중개사무소에 주는 건 은행 매출 전표처럼 반쪽짜리 주잖아요. 그게 법정 서식이 아니라고. 현금 영수증 이런 거 줬으면 따로 법정 서식 영수증 줄 필요 없다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그 현금 영수증 교부해야 되죠. 현금을 받았으면 지금 해주고 있어요. 개업공개사도 현금 영수증 때문에 해요. 무조건 의무 발행이에요. 뭐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주면 된다. X입니다. 무조건 해줘야 돼요. 묻지 말고 해줘야 돼. 신고하면 포상금 줘요. 네, 신고 포상금 20%인가 그래요. 그 과태료 금액의 20%인가 그래요. 포상금. 이것도 우리 책에는 없는데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계약서 5년 보존.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3년은 정리되어 있고요. 다 5년도 다 정리되어 있죠. 5년은 40번에 있나요? 41번? 41번에 있네요. 41번, 46번에 5년, 3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옳은 것은 했는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소공도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소공만 하면 된다. 개공, 소공 같이 해야 되죠?
지금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잖아. 이게 전부 기출문제들이. 국토부 장관 정한 표준 서식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 같은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거짓계약서 작성에도 징역 벌금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형법에 사문서 위조죄가 있으니까, 우리 일반법에 있으니까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벌칙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 취소할 수 있고, 거짓계약서를 적어서 나중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일반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하는 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중개계약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손님하고 개업공개사하고 맺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중개계약이고요.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 되겠습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시험에 한번 출제됐고요. 자, 일반 중개계약 요약집 59페이지에 있는데,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할 수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물가 수준,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 물가 수준이라고 있는데, 그 중개사항 물의 위치 및 규모, 가가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수가 중개 보수, 준수사항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국토부 장관이 건장할 수 있는데, 법정서식은 있지만 그 법정서식을 사용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다. 그 법정서식에 보면 유효기간 원칙 3을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요 약집은 법정서식이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법정서식이 있다. 자,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전속입니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다. 임의규정이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사용 안 하고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7일 이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그래서 7일 이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외에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 관련해서는. 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특상태 조건 공금,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임등치, 상등치, 임취, 상취 같은 말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된다.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면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도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그러나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됩니다. 71페이지 문제풀이 72 문제풀이 책 71
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71페이지 메뉴의 대표 유형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1위 많은 중개계약이 전속 맞습니다.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되는 것처럼 맞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여기 지금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3개월 6개월로 한다. X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코미디언 2주일에 1회 이상 맞죠?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된다. 퍼센트로 따지면 100%입니다. 몇 번이? 몇 번? 리얼이 다르다고요? 리얼이 옳은 것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업무를 진다. 뭐가 틀려요? 전속 개업공개 중개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틀릴 수는 있어요. 제 거는 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원안이고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원안이고 우리 책은 조금 약간 변형한 걸 제가 반영 안 한 게 있어요. 그냥 따로 그냥 저는 원안 그대로 한 게 있어요. 요거는 그대로 같네요. 그대로죠.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금액을 따지면 리얼 100%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50% 위약금 준다는 무조건 X입니다. 위약금은 없어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 비용만 준다고 비용. 그 비용의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된다고. 실제 들어간 돈이 있어야 받는 거지 위약금을 50% 받는 거는 아니에요. 시험에 이게 출제됐고 계속 출제됐던 게 반복해서 출제돼요. 기출문제를 계속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요. 72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네요. 5번 옳은 것은 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없다 했는데 계약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위약금은 없다 했죠. 중개보수도 없고요. 단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고 그 비용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된다고요. 예를 들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 200만 원 들어갔다 내놔라. 그건 안 된다고요. 중개보수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비용을 200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최대 50% 원까지 쓴 거는 인정해 준다고. 광고비 같은 거 50만 원 들어갔으면 그거는 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해야 되죠. 특상태, 조건, 공금할 때 공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의 서류에는 서명 또는 날인 의무도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 소속공개사 도장 찍는 난이 없다고요. 서식에 요약집 63페이지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도장 찍는 난이 요약집 63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 법 시행규칙은 권리 이전용하고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게 맞습니다. 요약집 6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63페이지 서식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63이) 아니고 근데 67이네. 66에 있네. 66에 보니까 밑에 아까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만 도장 찍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난이 있고 소속공개사 하는 데는 없잖아요. 66페이지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니까 거기에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구분되어 있죠. 밑에 권리
취득록에는 희망 물건, 종류, 희망 지역, 희망 가격, 희망 조건 이런 걸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약집 67페이지. 자, 그 다음에 5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고, 전속중개계약과 관련해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일간신문하고 정보망 2군데 다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비공개 요청한 경우는. 이게 8회 시험에 1995년도 8회 시험에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도 신속한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서라면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제 냈어요. X. 근데 문제 내기 전에는 안 가르쳐 주더니만 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이거 출제한 거라고. 예, 지금은 퇴직하셨죠. 문영기 교수께서는. 지금은 퇴직하고 아들이 아니고 딸이 건국대 그 로스쿨 나와가지고 지금 변호사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 고문인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자,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경우 주소, 성명 등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암기 프린트 5번에 몇 번에 있어요? 인적사항 X라고 돼 있죠.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몇 번? 5번에 보니까 권리관계 뒤에 인적사항 X의 말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되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니면 인적사항 전화번호 다 공개해 놓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고 매물 올린 사람한테 연락 안 오기 때문에, 답은 물건 뺏길까봐 그런 거죠. 정보망에 들어가면 다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적혀 있잖아요. 전화하면 개업공개사가 받죠. 손님 전화번호는 공개 안 돼 있어요. 2번이 틀렸고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중개계약서 물가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요.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고,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다.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73페이지 6번이네요. 메뉴에 일반중개계약서는 권장해야 된다가 아니라 일반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구두로 해도 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그래서 사용해야 된다. X.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 안에 3개 또는 4개 나와요. 보기가. 그래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게 전형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24회 기출문제네요. 자, 10번입니다. 74페이지 10번 틀린 것은 했는데, 지금 계속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전부 다 똑같은 거. 전속중개계약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전속중개계약서가 되겠죠. 10번.
여기도 똑같네. 기출문제다 보니까 제 거하고 칠판하고 똑같은데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해야 맞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하는 게 전속중개계약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법정서식에 나와 있지 않는 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뜻이라고요. 그럼 이게 서가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책이나 여기나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기출문제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서식에 없는 걸 추가로 넣는 거는 가능하고 있는 걸 빼는 건 안 돼요.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있는 걸 빼고 안 하면 안 되고 없는 걸 더 추가하는 건 된다고. 별지 목록으로 추가해도 된다고요. 판매시설 빠졌는데 그 판매시설 적어줬다고 위반은 아니잖아요. 이게 판매시설이 서식에 빠져도 추가하는 거는 가능하고 있는 걸 빼버리는 건 안 된다. 법정서식에 있는 걸. 76페이지 1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이든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고요. 모두 사용해야 된다. X. 일반 중개계약은 사용 안 해도 되고 전속중개계약서는 사용해야 됩니다. 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 안 해도 되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예, 의뢰인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 이런 게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기는. 단 협조 안 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냥 선언적 의무에 불과해요. 손해배상 책임 기술 내용이 똑같다. 예, 똑같습니다. 그 아까 67페이지에 있었죠. 그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나 다른 거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다르고 나머지 3번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3번 66페이지 1번 2번만 일반 중개계약하고 다르고요. 3번부터 나머지 끝까지 다 똑같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1번 개업공개사의 의무, 2번 의뢰인 의무만 다르고요. 나머지 3번 유효기간부터는 똑같다고.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 중개계약서나 66페이지하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60페이지 6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요 두 개 서식이 1번 2번만 다르다고요. 전속하고 일반하고 차이점이 1번 2번이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사항이죠. 그 빼고 3번 4번 5번 6번 유효기간부터는 다 똑같다고요. 내용이. 그 손해배상 책임 내용은 똑같다.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 있어? 5번에 있네요. 5번. 을이 개업공개사죠. 을이 다음 행위를 한 경우에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수령한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을 소리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요약집은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 하고요.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지정 요건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습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5 빼기 2는 3이다.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죠.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자, 정보망이 뭐냐면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가 매물을 정보망에 올리면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찾았으면 어디에 연락합니까? 매도인한테 손님이 있다고 연락한다. 매물 올린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한다. 인적사항 공개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도 의뢰인 전화번호는 모르죠. 그 매물 올린 A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면 A 개업공개사가 다시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이제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매물 올렸던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삭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님들이 쓰고 있는 정보망, 사설 정보망은 개업공개사가 삭제, 매물 삭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그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만이 매물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보망 이용 과정입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왕따시키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된다.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 부운정 1회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5개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청문해야 되는데 사망 해산의 경우 청문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책 105페이지.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순서가 다 달라요. 이게 똑같이 놓으면 저작권에 저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출문제는 뭐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출판사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많이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으려면은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되고요. 국토부령이 정한 요건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왕따시키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왕따시키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는 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단 협회 한방 이거는 비회원들도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비회원은 약간 좀 정보를 조금은 다 못 보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협회 한방 하나만 차별적으로 하지 않고 나머지 사설 정보망들은 다 차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손님한테, 의뢰인한테 직접 정보를 받아서 공개하면 안 되죠. 그건 직거래 사이트잖아요. 정보망이 아니고. 106페이지 2번입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되고요.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8번에 지정 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하여야 한다면 무조건 X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운정 1회 암기 프린트 8번에 할 수 있다 적어놨죠. 8번 메뉴에. 자, 그 다음에 운영규정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완료되고 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매물 삭제해야 됩니다. 안 하면 거짓 정보가 계속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지정 취소 사유 부운정 1회, 부운정 1회입니다. 부운정 1회. 여기 6개월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거 1년. 부운정 1회,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운정 1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 정보 거짓 공개, 해산, 사망,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 위반. 그래서 디귿 하나 빼고 다 맞네요. 암기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8번 부운정 1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8번. 암기 프린터만 해도 거의 최소한 7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근데 70점 받으면 2차 합격하기 불안하죠. 한 80점 정도 받아야 안정권이고요. 70점 받으면 다른 과목이 55점 이상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손해배상 제인가 보정 설정,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부터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